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해사정사 안혜진입니다. 네. 점점 이 화물성이 더 커질 줄 알았는데 똑같네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심장질환 산정특례 가로치고 진단비 가로닫고인데, 원래는 제가 저번 달에 예고한 바로는 심혈관, 뇌혈관이 반반씩 이번 달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열정과 욕심이 많아져서 분량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뇌혈관은 좀 보다 재밌는 얘기로 다음 달에 하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심장질환에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장의 고유한 기능은 우리의 몸에 그저 혈액을 공급해주는 펌프 기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을 좀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대부분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근육을 뭐라고 그러죠? 심근. 그렇죠. 이런 근육을 심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뇌, 척수와 함께 중추신경계로 분류가 되고요. 이런 중추신경계는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을 못하죠. 회복하지 못하는 좀 특징적인 소견이 있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는 뭐냐면, 심장질환 산정특례에 대해서 심평원에서 아주 중요한 분석 자료를 내놨어요. 그거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심장질환의 큰 축을 이루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뭐고,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인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특례 진단비와 심장질환 진단비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마지막으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의 분쟁 사례를 한번 조목조목 제가 한번 파헤쳐보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보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 좀 의학적인 개념에 좀 치우쳐져 있어야, 그래서 재미없더라도 한번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저번 시간에 제가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심장질환은 아니었고요. 산정특례 그것을 알려주마. 요 중에서 심장질환에 관련돼서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기억나는 거 계세요? 심장질환 산정특례인데 요거는 기억난다. 예, 그럴 줄 알고 제가 보완을 해왔고요. 심장질환은 상병명 또는 수술명 또는 약제명이 부합이 돼야 돼요. 그죠? 뇌혈관 질환은 반드시 수술을 하거나 약제를 투약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심장질환은 반드시 수술을 하거나 반드시 약제를 투여를 해야 돼. 그래야 산정특례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 산정특례 대상 기간은 30일이죠. 최대 30일인데 이거는 상황 발생 시마다 한 번씩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러한 상황 발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술 1회당, 약제 투여 1회당 그때마다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30일인데, 예를 들어서 산정 대상 기간 중에 제가 다시 수술을 하면 대상 기간이기 때문에 30일간 연장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싸잡아서 한 번으로 처리가 되지만, 산정 대상 기간이 끝난 다음에 똑같은 수술을 하든 다른 수술을 하든 그러면 새로 산정특례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재수술이 됐든 동일한 수술이 됐든 구분은 없어요. 똑같은 상황 발생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천성 심장기형과 심장이식은 60일, 뇌심 이거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자동 등록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은 급여 의료비의 5%. 요거는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 잘 알고 계시는지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과연 심장질환 산정특례에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로또 번호는 아니에요. 네, 재미없네요. 그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뭐냐면 상병명의 개수고요. 약제명의 개수, 수술명의 개수예요. 상병명은 13가지, 약제명은 3가지, 수술명은 그렇지 70가지, 70가지. 예. 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등록으로 산정특례로 등록할 수 있다는 거. 요번에 저번 달에 했던 거고요. 요번에는 제가 좀 자신 있게, 왜 이렇게 졸리죠? 예. 자신 있다기보다는 좋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요걸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영업할 때 좀 써먹으면 좋지 않나 싶은데,
뭔 내용이냐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2013년 심장질환에 대한 분석 자료를 내놨는데 그 중요한 사항을 제가 좀 알려드리면 2013년 한 해 심장질환 환자는 총 156만 8천 명. 엄청 많죠? 이게 한 해 교통사고보다 많아요. 한 해 교통사고가 제가 오기 전에 봤더니 한 120만 명 되시더라고요. 근데 심장질환 환자가 총 156만 8천 명. 그 중에서 입원 환자는 21만 8천 명.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21만 8천 명 중에서 산정특례 대상자는 36.7%. 그러면은 심장질환 환자분 중에 산정특례 대상자가 몇 프로냐면 총 150만 8천 명 중에 15%에 36%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5.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그 5.1%의 심장질환 환자가 총 의료비 기준으로는 70% 정도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심장질환 환자는 상당히 중환 환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해 동안 심장질환 환자가 입원한 횟수를 심평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1회 입원한 환자가 22,918명, 2회도 있고요, 3회도 있고 4회 이상 입원한 환자도 있어요. 요거를 누계로 한번 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36,227명이 입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번 입원한 환자가 22,918명, 63%. 2회 이상 입원한 환자가 총 37%. 환자 수로 따지면 13,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입원한 환자분 중에 13,000명이 2회 이상 입원한 거고요. 3회는 2,000명, 4회는 1,000명.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통합형을 가입을 들었다. 그러면 어차피 한 번 지급이죠. 통합형은 한 번 지급이기 때문에 지급한 다음 심장질환은 담보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단독 갱신형을 들었다고 하면 1년에 한 해죠. 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여러 번 반복 입원했다 하더라도 한 번만 지급이죠. 근데 이분들이 다음 해를 넘어서 2014년에 또 입원했다고 하면 그 후에 또 입원했다고 하면 따박따박 한 번씩 받을 여지가 있죠. 하지만 그 확률이 얼마냐면 13,000명 정도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나라 환산으로 따지면 한 0.00000% 거의 힘들다는 거죠.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메리츠화재에서 이 보험을 많이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까 금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축소가 되나 봐요. 지금 메리츠화재가 2억이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최대 2억인데 농담삼아 아니 이거 10,000원씩 보험료 받아가지고 이거 2억 주고 나면 이거 손해하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제가 하는데 한 달에 10,000원씩 2만 명을 모으면 2억 그죠? 메리츠화재에서는 한 달에 2만 명 이상을 가입을 시켜야지만 딱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 이제 부가보험료를 해서 유지비, 신계약비, 수분비를 포함시키면 뭐 20, 30% 좀 올라가겠지만 뭐 계산상 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2021년 교통사고 사망률이 10만 명당 5명이에요. 이게 10년 전에는 10만 명당 10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도로교통도 개선이 좋아지고 법규도 강화되다 보니까 10년 사이에 사망률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10만 명당 5명인데 요거를 환산을 해보면 2만 명당 1명꼴 되는 거죠. 메리츠화재 손익분기점과 정확히 일치하죠. 이거를 메리츠화재 보험 상품 설계팀에서 정말 그렇게 알고 의도적으로 가입을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정말 메리츠화재 상품설계팀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깜짝깜짝 나오는 거 보면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저 혼자 벽 보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돼요. 예. 그런데 제가 조사를 많이 했어요. 메리츠화재가 장기보험건이 154만 건이라네요. 거기에서 2만 건만 채우면 1.2%만 채우면 그때부터 메리츠화재는 남는 장사죠. 그래서 메리츠화재가 운전자 보험, 뭐 밴드나 카톡 보면 제 운전자 보험이야. 이래서 운전자 보험을 팔려고 하는 건지. 표정들이 농담 삼아 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손해율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내기예요. 제가 메리츠한테 욕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자리인데 심장질환 환자를 2013년도에 봤더니 뭐 분포들을 봤어요. 1위가 뭐냐면 허혈성 심장질환 70%. 심장질환 환자의 70%는 허혈성 질환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도로에 굴러다니는 차의 80%가 현대차잖아요. 70%면 완전히 독점이죠, 독점. 거의 심장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심장질환을 혈관질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허혈성 심장질환이 70%. 2등은 뭐냐면 기타 형태의 심장병 20%. 세 번째는 선천기형 5%. 요 세 개 도합 95%고요. 나머지 애들이 5%를 나눠 갖는 그런 큰 의미 없는 진단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심장질환을 크게 세 가지를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 대상이 첫 번째가 허혈성 심장질환, 두 번째가 심장병, 세 번째가 선천기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잘 나오네요. 여기서 우리는 좀 중요한 건 뭐냐면 허혈성 심장질환하고 심장병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허혈성 심장질환은 어서 담보해주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서 담보해주는 허혈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메리츠도 심장병을 담보해주는 상품이 있나요? 제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심장병을 담보해주는 상품은 없어요. 왜 없는지는 제가 이따 말씀을 드려볼 건데 아마 그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서 허혈성 심장으로 구분되면 보험금 허혈성 진단비가 지급이 되고요. 심장병으로 분류가 되면 진단비가 지급이 안 되죠. 그러면 선천기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 발생되는 기형, Q코드 요거는 그리 어렵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심장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심장은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죠. 이런 심장 자체에 생긴 질환을 심장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심장은 크게 심방, 심실, 판막으로 구성됐다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그때 배웠다고 하네요. 그러면 심장병은 그 세 가지에 발생된 예를 들어서 승모판 질환, 삼천판막 질환, 이렇게 판막 질환에 관련된 질병, 그 다음에 심내막형, 심근형, 심외막형, 심막형 등의 심근에 관련된 질환 또는 심장이 늦게 뛰는 걸 뭐라 그래요? 빨리 뛰는 게 빈맥, 늦게 뛰는 게 서맥. 우리 서행할 때 서자 똑같은 얘기예요. 서맥 이 둘을 합쳐서 부정맥이라고 얘기하죠. 부정맥에 관련된 질환. 다시 말하면 심장병은 심장 자체에 생긴 질환이고요. 반면에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 자체에는 생기진 않았지만 심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되는 2차적 질환.